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는 부산 사나이 남은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항상 기법 강의 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상담 계속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혼란한 격동의 장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사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 종목도 끝부분에 한 종목 드리니까요. 반드시 좋은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 전화번호 02-3153-2611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무료 문자 이용 가능하신데요.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cntv.co.kr www.cntv.co.kr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이야기들을 먼저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23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1993포인트 기록됐고요. 코스닥 또한 한 3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501포인트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제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종합주가지수 2000이라는 숫자 전혀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드렸냐. 203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민감주 매도다. 매도한 이후에 다음 매수 차례는요, 1980 또는 1950포인트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좀 사고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2050포인트 가까이 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다 속임수입니다. 결국 이제 지표, 저의 이제 투자 원칙은 항상 이 가치 투자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보고 달려가는 건데,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들 아직도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요, 오늘 뉴스에 나왔다시피 우리나라가 항상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4분기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어느 측면으로, 이익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자산적 측면으로 방어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요, 1950포인트가 이 방어적인 적정한 수준 나오니까요.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매도죠, 매도. 여튼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 선물 가지고요. 오늘도 4,000개약 이상 엄청난 매도를 막 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의 힘 전혀 없는 상황이죠. 개인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전혀 못 잡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하나, 요즘에 트레이딩 오퍼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작다 보니까 거래소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거래소가 떨어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따로따로 노는 장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거래소가 폭락을 하게 되면 코스닥은 더 폭락한다고요. 이게 바로 선물도 없고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바로 중소형주의 굉장히 취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현금화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요, 일단 축하드린다 말씀해 드리고요. 1950포인트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11월 말이 빠르면 11월 말이라 그랬고요. 늦으면 12월 말에 저점이 오고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 지금 매도를 못 하시고 소위 말해서 물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별 포트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 서울경제TV의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조언을 얻으시면 될 건데요. 그게 안 되면은요, 저를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 좀 보면은요, 한섬, 3.8%, 지난주 추천 종목이죠.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적으로 가자 그랬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맞춰가지고 미국의 최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의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섬 같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요, 어떻습니까? 쇼핑주 탄탄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의 민감주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저희 포트는 어떻게 해요? 방어적인 포트를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잘 버텨나가고 올해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가 전혀 떨어지지가 않죠.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이 시장에 이만큼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플러스 항상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저 따라 항상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우인터내셔널요. 자,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수익권 유지 중입니다. 그죠? 1.5% 수익권인데요. 아직까지 뭐 전혀 1.4% 정도 마이너스가 됐네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산업이 소폭 좀 떨어졌는데요. 예. 자, 그래도 제가 건설주의 최고봉은 이 대림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끝을 알 수 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항상 뭐예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는 1등주 아니면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종목만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이요, SK텔레콤이었는데요. 통신주가 충분히 방어적 측면이 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수에 의해서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정도 더 뺄 가능성이 많은데요. 가격은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2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주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 슈퍼 사이클에 분명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통신주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지금부터 나무위의 워렌 버핏 2.0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이 밸류 차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들을 알아내는 방법들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그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부도 확률 지수, 이 알트만 스코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부도 예측 지수, 알트만 스코어를 알아보자. 이렇게 강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도 예측 강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표 나왔죠. 이 부도 가능 지수가 우리 상장 기업의 17%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이 오늘 뉴스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도 가능 지수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부도가 난다 안 난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금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에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내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부도 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알트만 스코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미국의 부도 예측 방법입니다. 1968년,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까지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정은 했지만 굉장히 확률 높은 스코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2년 내 부도 확률을 이제 72에서 80% 선은 맞췄단 말이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주 높게 쓰이고 있는 기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알트만 지수로 스코어를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스닥 종목들, 소위 말해서 동전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런 종목들요, 내년 4월달 되면 퇴출될 종목들 수두룩하죠. 이 공포, 이제 연말에는요, 절대 동전주 실적 안 좋은 종목들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내년 1월 달에 감사의 거절, 한정 나와버리면 주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주식 투자에서 소나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옷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반드시 비사일의 여뎌진 피해갈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수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요. 제가 이 툴까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툴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바로 딱 나와요. 예. 자, 근데 알트만 스코어가 모두 완전히 전부 다 뭐 좋은 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보면 다양한 산업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속한 종목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있다. 돈을 갖다가 이제 어디서 차입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신, 조선, 건설, 해운 등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 스코어가, 알트만 스코어가 낮게 나와요. 낮게 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요 배우시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전부 다 알트만 스코어에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넣어보셔가지고,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우와, 박수치고 좋아하시면 되고, 1포인트, 우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주요 입력 변수에 의해서 넣는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보면은요. 첫 번째 바로 운전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예, 워킹 캐피탈이라는 운전자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운전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운전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자산보다 자산 대비 운전자본이 얼마나 많냐 이 얘기겠죠. 총자산이 만약에 10억인데 운전자본이 20억이다 하면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운전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재정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운전자본이 많다는 것은 바로 유동성 환경이 좋다. 내가 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제 운전자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 운전자본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거 뭐다? 간단합니다. 요거예요. 우리 골뱅이 좋아하시죠? 예. 골뱅이 좋아하니까 유동 자산. 이 선전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걸 뺀다? 유동 부채. 이게 간단하네요. 예. 그냥 유동 자산에서 유동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동이란 말은 기억 안 나시면 빨리 되돌려 보세요. 오늘 끝나고 나서 유동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1년 내에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될 거 부채, 이런 개념이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운전자본이다. 즉 뭐예요?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줄 거와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의 차이죠. 그럼 줄 것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운전자본이 어떻게 많은 거다. 근데 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그러면은 돈에 문제가 없다. 지금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좋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현금화가 하기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통상 유통업체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드린 통신이나 항공업종, 물론 이제 해운업종도 포함이고요. 해운업종도 포함이고,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산업도 있죠. 이 건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이 운전자본이 현재 들고 있는 가용 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채가 많이 좀 잡히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은 어떻게 해요? 가용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익잉여금을 총자산으로도 나눴다. 그러면 뭐예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 회사인데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가지고 10억이냐 20억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올 한 해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 벌었다. 돈 1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10억을 벌었는데 순이익을 10억을 벌었는데 요 10억을 갖다가 배당이라는 거 하잖아요. 배당을 5억 줬다.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5억이 남았네. 그래서 잉여 남았다. 이익에 남은 거를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용어들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 대박플러스 나온 거 있죠?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다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 실력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거 강의합니까? 누가 이런 강의? 이거 처음에 맨날 차트나 보고 막 차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강의 들을 수 없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의가 아니죠. 목요일마다 와요. 목요일마다. 자, 항상 뭐예요? 난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복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을 봐야죠. 일단 오늘 이 시간만큼 그대로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자, 이익잉여금을 이제 총자산으로 나눴다. 어떤 게 회사의 부채 의존도, 결국 보세요. 자산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없어. 돈이 좀 남아 있어야지 뭐 요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돈 남아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러 다녀야 된다. 돈 빌리러 막 다녀야 되죠. 어디 러시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돈 빌리러 다녀야 돼. 웰컴 뭐 이런 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결국 비율이 낮게 되어가지고 이는 향후 자금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 별로 안 좋죠. 돈을
두 가지잖아요. 채권을,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 따지보면 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증자다, 증자. 우리 증자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 여기 딴 거 아니에요. 주주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돈을 빌렸는데 갚아주는데 주주한테 돈 빌리는 건 안 갚아줘도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돈 못 받아, 이거 주식 투자 실패하면. 그렇죠. 바로 이런, 여튼 뭐 별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두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두퐁 분석법의 자본 순수 개념. 두퐁 분석법 우리 V차트 할 때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모르겠다. 예,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좀 있는 체 하려고 적어놨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IT라는 게 나왔는데 EBIT인데 이 EBIT라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은 이익인데 이익은 이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EBIT라는 단어를 안 써요. 어떤 이익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어떤 걸 빼버렸냐면요. 감가상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었다. 건물을 샀으면 건물의 이제 내용선 연수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마이너스 쳐내가는 것들.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를 100년 만년 쓸 수가 없죠. 몇 년 동안 쓴 다음에 잘라내는 거. 이렇게 비현금성 비용들을 빼준 거를 우리는 또 세금도 빼주죠. 세금도 빼준 거. 실질적으로 이익은 이익인데 어떤 이익을 뜻하냐면 진짜 이 회사가 자기 일 해가지고 번 이익만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바로 EBIT의 개념인데 요거 우리가 막 다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쓰자? 그냥 우리는 영업이익 쓰자. 조금 차이 나긴 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대신해서 써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BIT 이게 뭐야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이익이다. 그래서 순이익 대신에 세전, 이자, 그리고 세금과 이자와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 전 영업이익을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세금 공제 전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가만히 생각할게요. 총자산이라는 건 이 회사가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얼마 낸다? 10억 낸다. 그럼 100억 가지고 20억 낸다. 그럼 이 지표가 어떻든 좋게 나올수록 어때요? 더욱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이익적 측면이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수익성 지표다. 수익성 지표. 아까 방금 한 거는 어떤 거 나왔어요? 부채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그건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 수익성 지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신기하죠? 멋있죠? 박수 한번 치세요. 텔레 보고 가만 박수 한번 치고 옆에 사람 이상한 표정 짓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총액과 총부채. 그러면 이제 부채가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빚에 비해서 시가총액, 즉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의 가격, 마켓 프라이스 개념이니까 주가가 부채에 비해서 얼마만큼 높냐를 뜻하는 거죠. 부채는 굉장히 많은데 시가총액이 작다면 이 점수는 낮게 나올 것이고 부채는 굉장히 작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전에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하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즉 결국 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자기 순자산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때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 무서워라, 이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부채가 증가된다.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가지 이 지표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것은요, 이게 주가인데 주가가 반드시 이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표이나 여러 이 총부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써야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5개의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가총액 총부채도 분명히 의미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나오는데요. 이 순매출액. 얼마만큼 이제 기업이 물건을 팔았는가. 그리고 자산총액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자산총액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냐면 총자산이에요.
왜 난데없이 자산총액으로 들었냐? 이게요,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왔냐면, 원래 영어에서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에셋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총자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산총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둘이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런 말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한번 바꿔봤죠. 예, 이래서 말이 헷갈리면 안 돼요. 때로는요, 원어가 훨씬 더 그 번역된 말보다 훨씬 쉬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제 용어, 회계학 용어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IFRS 체제로 가고 이러면서 전부 다 영어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일본식으로 바꿨을 때, 또 새로운 뭐 한국식으로 바꿨을 때 용어 차이들이 막 나타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여튼요, 어떤 의미예요? 이 회사는, 자,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1000억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회사는 100억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1000억씩 파는 회사네. 그럼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 가지고, 총자산이 100억인데, 이 100억 가지고 200억을 매출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100억 가지고 2000억을 매출하는 회사가 있을 건데, 결국 보면, 항상 뭐예요?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파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급증할 수 있으려면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매출액이에요. 특히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코스닥 기업들은요, 순간적으로 이익이 뭐 증가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작은 기업들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대기업이 종속되어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그럴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기업들, 신생 기업들, 벤처 기업들은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매출액이 들쑥날쑥하는 기업은요, 투자하지 마세요. 매출액이 들쑥날쑥하는 기업은요, 그 기업 자체가 들쑥날쑥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항상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쭉 걸어가고 있는 종목만 고르셔야 돼요. 예. 저도 그래서 매출액 지 맘대로 널뛰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절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방식,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시면서 소위 말 잡주 좋아하시면 계좌가 잡스러워져요. 막, 이 골치 아프. 스티브 잡스나 되면 좋을 건데, 그것도 안 돼. 그쵸. 잡주하지 말자고요. 우리 좋은 것만 보고 가도 얼마든지 수익 내고도 남습니다. 저 최근에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장 빠진데 우리 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근데 어쩌겠습니까? 신났는데.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예. 제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머리 100단, 머리 10단 이러면 필요 없어요. 손이 18급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 일단 생각하는 배운 대로 손가락도 같이 가야 되는데, 머리는 좋은 종목이 좋아해놓고 손가락은 이상한 데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일관성 있게. 자, 총자산 회전율을 의미한다. 자산 가지고 얼마만큼 매출을 내느냐. 자,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서 사업의 질. 전년도에 총자산 100억을 가지고 매출을 만약에 1,500억을 냈는데, 올해 120억을 가지고 1,500억을 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년에는 100억 가지고 1,500, 15배를 벌었는데, 이걸 이제 보니까 15배 못 벌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회사가 매출 규모가 작아지고 있거나, 총자산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거,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단 말이죠.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요, 어때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철저히 다르고요. 또 건설업들 다르고, 은행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 비교하느냐면,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이용하자고요? 전년도, 그 전의 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질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보자. 바로 그게 이 순매출액 자산 총액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표 가지고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 지금 뭐 하자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뭐 하자고. 알트만 스코어 구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머리 좀 아프다.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게. 예. 딱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텔레비 확 돌려버리고 싶죠. 숫자 나오고, 곱표 나오고, 어렵다, 이거.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지표예요. 여기에다가 1.1을 곱해주고, 이때까지 설명한 거 굉장히 간단해요.
다음에 이익잉여 두 번째 지표에다가는 1.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에는 3.3을 곱해주고, 네 번째 지표에다가는 0.6을 곱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지표에다가는 0.999를 나누어줘요. 이거를 전부 다 합하면 바로 이 알트만 스코어 G 코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게 이제 G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드렸죠. 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라고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다. 아까 말씀해드렸고요. 자본의 시장가치가 그냥 바로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시장가치죠. 그리고 총부채의 장부가치, 요거를 이제 부채로, 그냥 총부채로 그대로 대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언제 계산해가지고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 HTS 상에서 기업 공시에서는요, 요런 내용들을 다 하나씩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G 스코어가 나와요. 이 G 스코어가 나왔을 때 이 포인트가 이제 우리의 점수예요. 그죠? 3보다 클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 G 포인트가 3보다 클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고요. 1.8에서 3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지만 이제부터는 관찰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 여기서 1.8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1.8에서 3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1.8 이하, 1년 내 부도 가능성이요, 95%. 1.8 이하 나오면은요, 1년 안에 이 회사는 부도 날 가능성, 근데 부도가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거의 회사가 안 돌아간다 소리죠. 그래가지고, 1년 안에 부도가 95% 나면, 부도 안 나는 거 몇 개 남아요?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100개 중에 95개 부도 나면 5개는 안 나죠? 5개. 이야, 이것도 완전히 살았느냐? 요 5개의 기업이 그 다음에 부도 날 확률이 또 7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결국 보면은 2년 내에 98개 종목이 나가 떨어진다. 이게. 굳이 완전히 부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딴 데서 뭐 자금을 잘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모회사에서 돈을 끌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이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너무나 위험한 기업이다. 예.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건설회사 되는 거예요. 1층 파고 지하 2층 파고 끝도 없이 나중에 밑에 뭐 원유 나와 원유. 셰일가스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주식들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시력보다 낮은 주가, 이 G스코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적어도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학점 3, 아유, 너무 어렵네.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학점인데. 여튼 3점이 넘어가는 것만 우리 가지고 놀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해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점을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2년 전에 만약에 이제 동양시멘트라는 기업을 갖다 2011년 사업 보고서를 보고요. 이 공시를 보고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유동자산 넣고요. 유동부채 넣고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요거 왜 넣었어요? 요 두 개 하면 뭐 나온다? 운전자본 나온다 그랬죠. 운전자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시가총액, 총부채, 매출액을 딱 넣으니까 G스코어가 얼마가 나오느냐? 0.0199네. 야, 시력은 장님이죠, 장님. 약간 1.8 이하가 어떻다고요? 거의 소위 말해서 맛이 가는데 요거는요. 땡. 이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거? 결국 지금 2년이 흘러왔어요. 지금 어때워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동양그룹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이제 좀 이따 다 해보셔야 되는데 딱 해보는데 전부 다 시력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깜깜해져. 당장 파세요. 당장. 아시겠습니까? 3점 이상만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하나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제가 우리 서울경제TV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냐면, G스코어 계산 툴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은요. 요거를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공시에 보면은요, 유동자산 넣으라면 요 값만, 숫자만 넣으시면 돼. 숫자만 요거 넣고, 요 빨간 거 돼 있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거 넣고,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숫자만 딱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바로 G스코어가 바로 떨어져요.
그 옆에 0.6 곱하기 하는 거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해놨으니까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당장 오늘 저녁에 해봅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알트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알트만 어저께 7시 텔레비 보기는 봤는데 뭘 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왜? 아침에 빨간불, 파란불 한 번만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다운받으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로서 이제 알트만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이제 결국은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서 검토해 가면서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못 이깁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습관을 들이자고,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주신 분, 끝번호가요, 5147번님 되시네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떨어집니다. 진단 바랍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뭐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죠? 다행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중소형주는요, 현재 시장에서 반짝 어떤 테마성이 불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주 매수세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뭐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그리고 심리에 의존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은 굉장한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투자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요, 반등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매도 타이밍이 거의 없는데, 이럴 때는 자, 가치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이게 나무의 워렌 버핏 2.0 적정주가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한번 뽑아봤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이 이익에 고려한 목표 주가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냐면 자산을 고려했을 때의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1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익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이 회사의 자산을 갉아먹는다는 소리예요. 갉아먹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장 보수적인 손실 제로 매수 가격 부근 내에서만 매수를 하고요. 그 이상 가격에서는 항상 위험이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요,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12,469원에서 8,700원 사이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적정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10,000원에서 8,700원 이 사이가 적정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 나오냐면 1,750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오는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1,100원에서 반등 나오죠. 1,100원. 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손실 제로 가격이 8,700원입니다. 그죠? 8,700원이고, 이 자산 고려 목표 주가가 12,000원이죠. 그럼 요거와 요거의 반이 얼마예요? 12,400원과 8,700원의 반, 대충 하면 10,000원 정도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1차적으로 디딤돌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떻게 떨어지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가격을 설정할 때도 이렇게 가치로 평가를 하면, 차트가 아닌 가치로 평가를 하면 그 가격이 보인다 이거죠. 그럼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예. 자산 고려 목표 주가까지 12,469원까지는요. 일단 계속 보유를 하셨다가 이 가격이 오면 또 물어보세요. 그럼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반도체 43,000원에 10% 매수 관계점으로 그게 요즘 계속 좀 빠져서
언제까지 뭐 매수 가격을 넘어설란지 싶어서 그래서 안 그러면 손들어가라는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손절 가격하고 목표 가격 궁금하시거든요. 예. 요즘 뭐 장 빠지고, 근데 비중이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뭐 충분히 좀 잘 견뎌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내려놓으시고 방송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서울 반도체 LED 하면 일단 뭐 서울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울 반도체 끊임없이 지금 뭐 주가가, 야, 이거 뭐 정말 좋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흔들리는 양상이 나오는데 항상 뭐냐면 어떤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는요, 두 가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대비해서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죠. 무조건 이 종목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시장 대비했을 때. 그럼 서울 반도체가 속해 있는 시장은 어느 시장입니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완전히 진짜 너무 힘들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거는요, 시간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듯 하고요. 역시 이 종목도요, 이 평가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요. 서울 반도체의 현재 이제 가치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회사의 자산 고려, 지금 목표 주가가 얼마 나오냐? 5만원 나와요, 5만원. 이야. 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손실 제로 매수 가격은 27,000원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 회사도 이익의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 주가의 변폭이 커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의미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종목은 이익을 고려한 목표 주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익을 고려한 목표 주가가 3,000원이 더 붙었어요. 3,000원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5만원도 저평가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아하. 이 회사는 5만원도 저평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4만원도 안 되죠? 가져가세요. 이렇게 현재 가치로서의, 그리고 이익 가치로서의 모두 다 적정가는요, 거의 5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가격 39,500원이잖아요. 아직까지 만원 더 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이 내려앉더라도 혼자 안 내려앉는 거예요.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바로 이런 갭이 역시 아직은 살아있네 하는 종목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시원하십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원익 IPS. 예, 예. 평균 매수 단가가 8,500원입니다. 8,500원요. 예, 비중은 40%입니다. 40% 많이 좀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자,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그 외국인하고 예, 기관하고 예. 매수를 하더라고요. 예, 예. 며칠간 계속 떨어지다가 네. 오늘 조금 반등은 하는데 이것이 그 기술적 반등인지 예.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네. 이게 궁금하고 예. 또 제가 이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정해놓고 목표가, 예, 만원이요. 예. 10,000원 예.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 이게 앞으로 그 전망이 그때까지 잘 갈지 예. 궁금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는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상승이냐. 두 번째, 예. 만원까지 가능하냐. 예. 이거죠? 예. 예. 그러면 전화기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설명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거의 저하고 부류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표가가 잘 안 되고, 목포가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목포인지, 3,000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은 틀려도 종목의 수익만 내면 됩니다. 여튼요, 원익 IPS, 지금 삼성의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수익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말씀해드리면, 기술적 반등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아니고요. 추세적 상승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워낙에 지금 우리 서울경제 전문가 멘토분들께서도 추천을 많이 한 종목인데, 좋은 종목이, 실적 개선도 굉장히 좋고요. 흐름도 좋게 타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 다 버리더라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아까 서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짱짱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은요, 반전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있잖아요. 예, 가치평가. 예, 또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원익 IPS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요, 자산을 고려한 자산적, 즉, 방어적인 개념으로 목표가, 얼마 나왔냐면 6,500원 나왔어요. 6,500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익을 고려하면 11,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상황이라 보면, 현재는 자산 가치로는 지금 고평가다. 그런데 이익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익이 급등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뻥뻥뻥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폭이요, 지금 6,500원에서 한 11,000원이면 이익 가치가 2배로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요 가격 그대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11,174원, 11,100원까지는요, 그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대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자,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목표 주가로 설정해가지고 달려가시자고.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11,000원까지 그냥 그대로 고고입니다. 고고. 예,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한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TK 케미칼. TK 케미칼. 네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960원. 1960원. 1960원요? 네, 1960원. 어이구, 올해 8월 달에 사신 거예요? 네. 아, 예. 비중은요? 한 30% 됩니다. 3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인 부분이 어떤 거죠? 글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좀, 자세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잘 따라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기 내려놓으시고요. 네.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TK케미칼. 지금 우리 화학 관련주 해가지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TK케미칼은 지금 거의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물론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왜 못 가느냐는 이 기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실적 좋았는데, 우리 그 과거에 뭐예요? 뉴욕에 빌딩 들이받으니까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 실적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쵸? 시장 충격이라는 게 있고, 기업의 개별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충격은요, 크지 않아요. 지금 이 산업 자체가 크지가 않는데,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니프티 50, 초대형주 상세이기 때문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가치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얼마의 이 기업은 과거 10년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흘러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기업의 이제 적정 주가나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뽑으니까요, 이런 이제 TK 케미칼은 이 데이터가 나오네요. 어떤 게 나오냐면, 자산을 고려한 목표 주가가 3,000원이 나와요. 3,000원이. 근데 이익을 고려한 목표 주가가 2,000원이 나와요. 얼마를 할인을 받습니까? 얼마를요? 1,000원을 갖다가 1,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네. 즉 어때요? 지금의 이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요, 굉장히 낮게 잡으셔야 돼요. 2,000원이 최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TK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시청자분이 사신 그 가격이요, 사실은 매도 가격이 돼야 되는 가격이죠. 목표 가격이라는 것은 매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의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을 이 시청자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주가의 흐름은요, 반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결국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1,750원 적어드릴게요. 1,75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대형주 쪽으로, 우리 교육받은 내용대로 그런 종목들 찾아서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절히 올라가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공략주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드디어 왔습니다. 추천 종목. 이번에 어떤 종목일까요? KTNG 나왔네요. 아유, KTNG.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 예, 담배 한 대 하고, 담배 피니까 몸 안 좋으니까 뭐, 인삼 먹고,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KTNG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게 되면 이 주식 절대 추천 안 할 건데, 아직도 제가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신을 안 하거든요. 주식, 제가 그랬죠. KTNG 사놓고 담배 끊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삼 대신에 뭐 녹용 먹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딱 하면, 하루에 두 값이 큰일 난다, 이거. 여튼,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KTNG 사시고, 담배 끊읍시다. 뭐, 주가가 남이 더 많이 피겠지, 뭐. 나는 안 피니까 남이 더 많이 피겠지. 그런 생각하시고, 한번 가시자고요. 자, 담배 제조. 옛날 담배 인상공사 아닙니까? 그죠? 예, 담배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으로. 재밌는 사실은요, 이 회사가 영진약품하고 소망 화장품, 약품하고 화장품 다 만들고 있어요. 이런 회사도 있죠. 담배 피게 만들고 피부 안 좋아지니까 화장품 팔고, 약 팔고, 인삼 먹이고, 딱 좋네, 이거. 올인원이네, 올인원. 예. 자, 국내시장 점유율 63.1%로 2년 연속 마켓시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요. 요즘에는 외국산 담배 값을 막 내리고 있어요. 2,700원 하던 게 2,500원, 2,300원 막 떨어지는데요. 예, 잘 안 패요. 예, 그죠. 옛날에는 막 양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막 단속하고 그랬었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매출 구성은 담배 70%, 인삼 23%, 기타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을 보니까요. 순이익 점 매출액은 차근차근히 계속 증가가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순이익은 매출액은 잘 증가되고 있는데, 순이익이 떨어지고요. 대신에 영업이익이 돌아섰어요. 저거 어떠냐? 순이익은 떨어지지만 영업이익이 돌아서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순이익이 따라온다 소리예요. 아, 이거네, 이거. 우리 V차트에서도 배운 거네. 매출액이 증가되고, 순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순간적인 순이익이 떨어지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안 보신 분, 어떻게? 다시 보기! 기억 안 나면 다시 보기. 이게 있죠. 네. 자,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면은요, 이 가격이 이제 이래 나오는데, 제가 멋진 단어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 회사의 평균 주가는 79,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야, 이런 말이 다 나오네. 손실 제로 매수가. 이 가격에 사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가격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 69,883원. 이런 가격이 나온다. 만약에 이 가격이 들어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막 담는 거예요. 예, 막 담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적정가가 79,000원 정도 나왔고, 손실제로 가격이 69,000원이니까, 요 사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이제 76,000원 한다 이거죠. 76,000원. 76,000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1차 목표가는요, 자, 변동성.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요? 방어가 필요한 방어적 장세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시세의 민감보다는 굉장히 둔감한,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 목표 가격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KTNG를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요.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한 2.5% 떨어졌지만은요, 대만에 올라왔었거든요. 자, 이 76,000원대부터 이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가지고, 거의 뭐 신고가에 도전할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KTNG, 지금같이 장이 어지럽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예, 막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예, 방어적 포트폴리오니까 그대로 이 KTNG를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그리고 추천 정보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항상 나무는 멘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는 거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